북한의 도발설은 지난 8월부터 나왔었죠. 8월 위기설. 그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달이 바뀔 때마다 월만 바뀌면서 계속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위기설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허만숙 차장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번 11월 위기설은 지난 8월, 9월, 10월 위기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예, 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일 수가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북한의 완전한 파괴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명의로 사상 최고의 초강경 조치를 신중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신격화된 존재이고 또 자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사상 최고의 초강경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도발을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북한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핵무기 핵실험을 또 한다면 혹은 심지어는 태평양 상공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11월 위기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월 위기설이 심각한 이유, 결국에는 김정은의 성격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김정은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김정은의 성격에서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이 보고상이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막 몸을 이렇게 네. 부풀리는 보고처럼 허풍을 떠는 것을 좋아하고 맹독으로 세계와 북한 인민을 위협한다. 이런 관상 전문가 백재권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과학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이제 외교 외교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관상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실제로 지금 신동아 11월에 11월호에 실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막 다혈질이고 그런 가운데 갖고 있는 일부 전문가의 이제 분석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맹독성 신경 안정제로 자기 그 친형을 죽이기도 했고 또 꼬마 로켓맨이라든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조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비유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보고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독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을 갖고 있는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떤 남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참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럴듯하네요. 네. 글쎄요, 제가 또 이 북에서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고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그래픽을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보고와 김정은의 얼굴을 두 개를 나란히 했는데 상당히 닮긴 닮은 것 같습니다만 자, 누가 건드리면 몸을 부풀리는 보고처럼 허풍 떠는 것을 좋아한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관상 전문가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부터 지금 북한의 지도자로 할 때까지 쭉 성격 분석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저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렇게 지능이 생각보다 높다. 머리가 생각보다 좋은 그런 인물이다.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관상 전문가의 저 분석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보고와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가정한다면 오판을 해서 그러니까 독이 잔뜩 오른 보고처럼 오판을 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는 방어적입니다. 네. 자기가 공격받았을 때 이렇게 부풀리고 성질을 내지 건들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도발한다는 것은 현재 대륙간 탄도탄을 쏘거나 아니면 태평양산에서 핵실험을 하겠다, 수소통 실험하겠다, 바로 이런 건데 이것 자체가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있으면 전쟁을 도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만히 내버렸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ICBM을 쏴서 12,000km 능력을 보여주거나 이런 건 할지 몰라도 당장 우리를 공격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이 보고처럼 독이 올랐다라고 비유를 한다면 글쎄요. 트럼프는 독이 오르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한 발언을 쏟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이 방에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있다. 폭풍전 고요다. 이제 북한엔 단 한 가지 수단만 남았다. 최근 발언입니다. 이게 지금 군사적인 옵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말입니다. 예, 폭풍 좀 고요라는 말이 지금 약간 뭐 6차 핵실험 이후에 좀 소강 상태인데 네. 이게 끝이 아니고 더 큰 어떤 뭐 큰 파국의 어떤 그 앞에 어떤 약간 징조일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얘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어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또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11월 위기설, 한반도 11월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아주 특이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11월 위기설.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북한 지역이 매우 혹한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이 가기 전에 도발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분석을 쭉 해왔고, 네. 실제로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 특히 그 동창리에 있는 길이가 30m 넘는 그 대륙간 탄도탄. 네. 실제로는 뭐 위성 발사라서 그러지만 대륙간 탄도탄이죠. 네. 그 쏠 때는 사실 그 날씨가 나쁘면은 쏠 수 없을 거라 판단했는데, 네. 북한이 2012년도 12월 12일 날 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 날씨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부 선생님은 일단은 11월 도발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쪽이고, 허만수 선생님. 근데 지금 이 분석에 의하면은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혹한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예.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11월 안에 뭔가 결판을 내겠다. 이런 분석에 근거를 둔 것이죠. 예. 그 화성 14형 그 LCBM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액체 연료인데.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뭐 그 영하 뭐 10도, 20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결빙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령 예컨대 뭐 미국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을 시에 그 뭐 한국을 또 공격할 때 그때 그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그 미국 쪽에 어떻게 보면 그 기후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그 국방장관이라든지 뭐 백악관의 어떤 그 고위 인사라든지 또 뭐 외교 장관이라든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잇따라 군사 옵션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 군사 옵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모르는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좀 인지시키는, 그래서 약간 언론을 정지시키는 언론 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11월 위기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11월이 뭐 위기냐 하는 부분은 이제 북한이 ICBM을 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네. 그럼 북한이 ICBM을 쏠 거냐는 부분인데, 네. 현재 액체 연료가 얼거나 산화제가 얼어서 12월이 가기 전에 11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북한이 12월 12일 날 쐈을 때도 네.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산화제가 얼거나 액체 연료가 얼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큰 별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 21일 날 김정은이가 최고의 대응을 하겠다, 보고하겠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해놓은 말이 있죠. 뱉어놓은 말이 있는 상황이죠. 그거를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그걸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 또는 12월 내에 반드시 금년 중에 뭔가 하긴 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그 부분이 바로 위기설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11월 위기설, 김정은이 어떤 행동이든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레인저 부대 등 아니면 특수부대, 여러 가지 부대들이 우리 한반도에 도착해서 훈련한다라는 소식 저희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또 새로운 부대가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린베레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와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베레가 이제 포착이 됐다라고 이제 군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알려졌는데, 네. 그린베레는 미 육군 특수부대예요. 지난번에 이제 대북으로 같은 그 네. 해군 특수부대를 이제 소개했고, 네. 이 그린베레 그러면은 유명한 영화 람보에 나오는 그 부대가 그린베레 아닙니까? 람보가 그린베레 출신입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미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에 그 그린베레도 있고 레인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린베레는 좀 공수 특전,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강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그런 용맹한 부대고, 또 이게 이제 1952년도에 창설됐는데, 네. 그 처음에 이제 녹색 모자를 썼어요. 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62년도에 그 모습을 보고 그린베레구나 해서 이름이 이제 그린베레로 네. 이제 네이밍이 되었고, 아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수부대에 바로 그냥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실제 군복무를 한 사람 중에서 차출을 합니다. 네. 차출을 하는데 이 체력 훈련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냐면은 31일 동안 하루에 17시간을 훈련하는데 매일 완전 군장을 하고 12km 구보를 매일 해요. 그 정도로 혹독한 체력을 하는데 그 차출해서 뽑은 사람 중에서도 20에서 30%만 패스를 해서 그린베레가 되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부대고 여기에서 가장 용맹한 또 대테러 부대가 바로 델타포스입니다. 그 델타포스가 바로 여기서 발전을 해서 나오는 그런 이 그린베레 하나의 대대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보 실장님 그리고 신인균 대표님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상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실제로 지금 신동아 11월에 11월호에 실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막 다혈질이고 그런 가운데 갖고 있는 일부 전문가의 이제 분석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뭐 맹독성 신경 안정제로 뭐 자기 그 친형을 죽이기도 했고 또 뭐 꼬마 로켓맨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조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비유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뭐 보고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그 독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독을 갖고 있는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떤 그 본인 명의로 사상 최고의 초강경 조치를 신중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신격화된 존재이고 또 자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사상 최고의 초강경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 도발을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북한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핵무기 핵실험을 또 한다면 혹은 뭐 심지어는 태평양 상공에서 뭐 핵실험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11월 위기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월 위기설이 심각한 이유 결국에는 김정은의 성격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김정은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정은의 성격에서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이 보고상이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막 몸을 이렇게 부풀리는 보고처럼 허풍을 떠는 것을 좋아하고 맹독으로 세계와 북한 인민을 위협한다. 뭐 이런 관상 전문가 백재권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학적으로 지금 저희가 뭐 심각하게 이제 외교 군사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의 도발설은 지난 8월부터 나왔었죠. 8월 위기설. 그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달이 바뀔 때마다 월만 바뀌면서 계속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위기설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허만숙 차장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번 11월 위기설은 지난 8월, 9월, 10월 위기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북한의 완전한 파괴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럴듯하네요. 글쎄요, 제가 또 이 북에서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고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그래픽을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보고와 김정은의 얼굴을 두 개를 나란히 했는데 상당히 닮긴 닮은 것 같습니다만 자, 누가 건드리면 몸을 부풀리는 보고처럼 허풍 떠는 것을 좋아한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관상 전문가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부터 지금 북한의 지금 지도자로 할 때까지 쭉 성격 분석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저거랑 굉장히